안녕하세요. 윤참영어 Organized and Systematic Studies of English 참영어 교육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오늘은 영문법 23강 동명사 중에서 보어로 사용되는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글 예문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죠. 나의 꿈은 나의 어릴 적 꿈을 성취하는 것이다. 일단은 성취하는 것이다. 이다가 동사겠죠. 그러면 나의 꿈은 입니다. 성취하는 것, 그렇죠? 입니다. 성취하는 것, 나의 어릴 적 꿈을. 자, 그러면 동사는 맨 끝에 있죠. 뭐뭐입니다. 시제는 현재고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그러면 주어는 나의 꿈이죠. 나의 꿈은. 그럼 my dream is. 내 뭐뭐 하는 것이죠.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achieving. achieve가 뭐뭐를 성취하다. achieve 에서 e가 떨어지고 ing 붙입니다. 동사 원형이 e로 끝나는 건 동명사로 바꿀 때 e를 떼고 ing 붙입니다. My dream is achieving my childhood dream. childhood, 어린 시절 꿈이죠. 어릴 적 꿈, my childhood dream. My dream is achieving my childhood dream. My dream is achieving my childhood dream. 자, my dream이 주어고 is가 연결 동사니까 뒤에 나온 achieving은 보호죠. 근데 achieve가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타동사에선 동명사는 여전히 뭘 가져요? 목적어를 갖죠. 그래서 my childhood dream. My dream is achieving my childhood dream. 두 번째, 내가 겪어 고생하는 것은 잠잘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동사는 이다죠. 이다가 동사입니다. 그럼 뭐가 주어? 이건 비동사고 주어는 내가 겪어 고생하는 것은 이다죠. 그러니까 이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에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것은 내가 겪어 고생하는 뭐뭐인 것은 내가 겪어 고생하는 입니다. 입니다가 문장 전체의 동사고요. 그 다음에 잠잘 수 없다는 거, 이게 동명사 구조. 잠잘 수 없다는 거. 자, 동사는 뭐뭐입니다. 문장 전체의 동사는 뭐뭐입니다. 시제는 현재니까 비동사겠죠. 그러면 뭐가 주어냐? 뭐뭐인 것. 내가 겪어 고생하는 것. 자, 뭐뭐인 것이죠. 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what은 the thing which하고 똑같습니다. the thing which. 나중에 이 what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 what은 the thing which인데 이 what 자체는 what을 포함해서 명사절을 이끕니다. 명사절. 그래서 what이 들어간 절에서 반드시 빠진 성분이 있어야 what이 들어갈 수 있어요. what은 이게 관계대명사니까 what이 들어간 절 자체가 빠진 성분이 있어서 그거 대신 들어가요. 그럼 what I suffer from, 내가 고생하는 것은 이게 명사절이죠. 그 다음에 이다는 동사고 겪어 고생하다, suffer from이죠. 겪고 고생하다인데 what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동사니까 겪어 고생하는 형용사처럼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잠잘 수 없다는 것. 자, 잠잘 수 있다. be able to sleep이에요. be able to sleep. 그러면 잠잘 수 있다는 것은 동명사로 바꿔서 being이죠. being able to sleep. 잠잘 수 없다는 것은 동명사의 부정. not being able to sleep. What I suffer from is not being able to sleep. What I suffer from is not being able to sleep. 자, 문장 전체의 동사는 is입니다. 그럼 is면 앞에 있는 전체 what I suffer from은 주어절이고요. 여기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 다음에 not being able to sleep은 보호구겠죠. 보호구. 여긴 주어 동사 없죠. being은 동명사. 그러면 이 what이 이끄는 전체절은 주어절인데, 자, 문장 전체의 동사는 is고 거기에 대한 주어는 what입니다. 근데 what I suffer from은 주어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I suffer from은 what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전체 what I suffer from 이 명사절, 주어절에서의 주어는 I고요. suffer는 자동사고 from은 전치사인데 그럼 what은 뭐냐? 이 주어절에서는 얘가 주어가 아니고 전치사 from의 의미상의 목적어죠. 그래서 내가 겪어 고생하는 것은이에요. 근데 문장 전체의 주어니까 것에다 은을 붙이죠. 입니다. 잠잘 수 없다는 거.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What I suffer from is not being able to sleep. 물론 이 동명사구요. 이 보구를 What I suffer from is not to be able to sleep 해도 상관없습니다. 투부정사고 is not to be able to sleep. 더 최근에 한 범죄는 컴퓨터 시스템에 해킹하는 것이다. 더 최근에 한 범죄는 입니다. 이다죠. 이다. 그 다음에 더 최근에 한 범죄는 얘가 주어겠고 이다가 동사고 해킹하는 것이 보구겠죠. 그때 어디에? 컴퓨터 시스템. 이거는 전치사 구고요. 한글을 보면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최근에 한 범죄는 입니다. 해킹하는 거 컴퓨터 시스템에 동사는 뭐뭐입니다.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동명사 보호니까 뭐뭐에 해킹하는 것, 해킹 인투죠. 해킹하다. 근데 인투 이거 자동사로 씁니다. 자동사의 동명사, 해킹 인투. 뭐뭐에 해킹하는 거 그러면 전치사 인투의 목적어가 computer systems겠죠. computer systems. 자, 주어는 a more recent crime. 더 최근에 한 범죄는 a more recent crime is hacking into computer systems. A more recent crime is hacking into computer system. 문장 전체의 동사는 is고요. 해킹은 동명사 군대 보호 역할을 하겠죠. 이게 보호구. 그 다음에 a more recent crime. crime은 셀 수 있습니다. 더 최근에 한 범죄는 a more recent crime is hacking into computer systems. 자,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영어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 것은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의 그 독특한 형태를 가진 건 투부정사일 경우에는 그 앞에 for 플러스 명사 또는 of 플러스 명사를 쓰죠.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쓰는지. 자,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행위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처럼 쓰는 건데 그러면 명사처럼 써도 동작의 행위자를 나타낼 필요가 있죠.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데 그 행위자의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formal이고 written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장 아니면 이제 문어체 또는 뭐 이렇게 편집글이죠. 편집글 사적인 편지 말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영어에서는 소유격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동명사 앞에 써요. 목적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목적격을 더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informal이죠. 사적인 표현, 그 다음에 구어체, spoken. 근데 시험에서는 소유격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격인 동명사. 자, 타동사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근데 동명사가 그다음에 전치사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이때는 일반적으로 또 더 많이 뭘 써요? 목적격을 씁니다. 목적격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해석은 뭐뭐가 또는 뭐뭐의 뭐뭐하는 것. 근데 SAT 시험에서는 소유격을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토플 독해 지문에서는 독해 지문에 그냥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많이 등장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탐이 회사에 늦게 온 것이 사장을 정말로 화나게 만들었다. 동사는 만들었다. 시제는 과거네요. 그렇죠? 주어는 뭐예요? 늦게 온 것이죠. 늦게 온 것. 누가? 탐이 회사에 늦게 온 것. 얘가 동명사 주어인데 탐이 주체네요. 그렇죠? 탐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탐이 늦게 온 것이 회사에, 그런데 어디에? 회사에 만들었다. 그렇죠? 누구를? 사장을 정말로 화나게.
자, 동사는 만들었다. 과거 시제 made. 늦게 온 것이 coming late죠. coming late. 동명사 주어. 자, 동사가 만들었다니까 동명사도 시제가 없습니다. 투부정사. 마찬가지로 늦게 온 것 coming late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ming late. 얘도 뭐뭐 하는 것인데 여기서 동사, 본동사가 과거 시제니까 온 것으로 하면 되고요. 과거로 해석하고 late, 늦게, 부사죠. coming 행위자 의미상의 주어는 Toms를 쓰시면 돼요. Tom's. Tom's coming late to work made the boss really mad. Tom's coming late to work made the boss really mad. 자, 뭐가 주어입니까? coming이 주어입니다. Toms는 coming의 주체, 의미상의 주어고, late는 부사고, to work는 전치사구고, made가 동사죠. made the boss really mad. Tom's coming late to work made the boss really mad. 자, Tom coming late라고 물론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을 쓴다고 했지만 일상적으로 자,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일단은 거의 소유격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탐이 화를 나게 한 게 아니라 탐이 늦게 온 것이 화나게 했으니까 의미가 이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이 화나게 한 것이 아니고 탐이 늦게 온 것이죠. 탐의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났겠죠. 나는 내 어머니가 낯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기억했다. 기억했다가 동사, 시제는 과거. 자, 나는 기억했다예요. 그런데 뭘 기억했냐면 내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을 기억했다. 화를 내는 것을 기억했다죠. 그러면 한글로 일단은 영어시 어조를 배설하면 배치를 하면 나는 기억했다. 내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을은 기억했다의 목적이고 내 어머니가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의 주체, 의미상의 주어죠. 낯선 사람에게는 전치사구고요. 동사 기억했다, 과거 시제. recall 또는 remembered. recall ing를 씁니다. recall ing. 몸에게 화를 내는 것 getting mad at 또는 getting mad with. 여기다 to를 쓰시면 안 돼요. get mad at. 몸에게 화를 내다 또는 get mad with. to는 안 씁니다. 그래서 getting이죠. 동명사. recall ing, remember ing예요. 화를 내는 것, 화를 낸 것을 기억했다. 동명사의 의미상해 주는 my mother. 소유격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소유격의 원칙. I recalled my mother's getting mad at the stranger. I recalled my mother's getting mad at the stranger. 자, 근데 타동사의 목적어죠. getting이 화를 내는 것, 화내는 것, 화낸 것. my mother를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my mother 소유격이 원칙입니다. I recalled my mother's getting mad at the stranger. I recall my mother's getting mad at the stranger. 아이들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는 투부정사에서도 공부했던 예문입니다. 자, 투부정사는 It is dangerous for children to ride a bike on the street. It is dangerous for children to ride a bike on the stree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근데 뭐가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이 타는 것은이죠. 타는 것은 무엇을? 자전거를.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게 동명사 riding, dangerous 위험합니다고 아이들이 타는 것이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이고 자전거를은 타는 것의 목적이고 on the street 도로에서는 전치사 구겠죠. 자, 위험합니다. 서술어 위험하다. 현재시 is dangerous. 동명사 주어 하나의 경우 3층 단수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riding a bike. 투부정사일 때는 to ride a bike이죠. 자, 자전거를 타는 것 동명사 riding a bike.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children's, children, 소유격. 얘를 동명사 앞에 붙이죠. It is dangerous for children to ride a bike on the street. 이건 투부정사의 경우고요. 이시 가주어, for children은 의미상의 주어, to ride는 진주어죠. 그러면 it은 해석 안 하니까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타는 것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얘를 동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Children's riding a bike on the street is dangerous.
Children's riding a bike on the street is dangerous. 자, 주어는 riding입니다. 동사는 is고요. 항상 자, 구에서 뒤에 이게 지금 뭐가 붙었어요? 동명사 구를 만들어서 이게 길어지죠. 하지만 주어는 항상 동명사 하나를 찾고 이렇게 짝을 지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제가 당신 옆에 앉아도 될까요? 제가 앉아도 될까요? 자, 뭐뭐 해도 될까요? 그럼 May I sit next to you? 해도 되겠죠. 제가 May I sit next to you? 근데 mind를 쓰라고 했습니다. mind 그러면 mind 당신은 싫습니까를 쓰란 얘기예요. 사실은 당신은 싫습니까? Do you mind죠. 당신은 싫습니까? 제가 앉는 것을 당신 옆에 next to you. 자, 싫습니까? Do you mind? 뭐뭐 해도 될까요? 싫습니까? 시제는 현재인데 mind. Do you mind겠죠? Do you mind? mind의 목적어는 동명사입니다. sitting, 앉는 것을 누가요? my sitting이겠죠. next to you. 동명사행이자 my. me를 쓰기도 하고요. 자, do you mind my sitting next to you? Do you mind my sitting next to you? 자, 당신은 싫습니까? 싫어합니까? sitting, 앉는 것을 누가요? my, 내가 앉는 것을. 일반적으로 me를 쓴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소유격, 일상회화에서는 목적격, 원어민들은 목적격을 더 자주 쓰고 일부 원어민들은 그래서 목적격이 맞는 거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Do you mind my sitting next to you? my가 원칙, formal written, me가 더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입에 익은 걸 더 맞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원칙은 소유격입니다. Do you mind my sitting next to you?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는 현재 분사라 이거죠. 자, 지각동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각동사는 타동사인데 오형식을 이끕니다. 지각동사,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목적보 자리에 ing가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는 절대로 못 오고 이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지각동사 구문에서의 목적어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는데 이 현재 분사가 동명사하고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동명사로 착각하는 순간 그 앞에 오는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의미상의 주어가 맞는데 얘가 동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용상으로는 의미상의 주어는 맞습니다. 근데 목적어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각동사는 타동사니까. 그러니까 목적보호 자리에 나오는 ing는 애초에 현재 분사이므로 동명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규정이 먼저 우선합니다. 지각동사는 sensory verb 또는 perceptive verb, sensory, S-E-N-S-O-R-Y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얘는 타동사이고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 자, smell, 뭐뭇의 냄새를 맡다. 그렇죠? 뭐뭇의 냄새를 맡다. 목적어, 타동사이죠. hear, 뭐뭇을 듣다. 그 다음에 listen to는 뭐뭇을 귀담아 듣다. listen은 여기서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see는 뭐뭇을 보다. 타동사. notice, 뭐뭇을 눈치채다. 마찬가지고 witness, 뭐뭇을 목격하다. observe, 뭐뭇을 관찰하다. 물론 지각동사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한글 뜻을 알면 얘가 지각동사인지 알 수 있어요. 지각동사 구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가 혼잣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들었다가 동사네요. 나는이 주어고 나는 들었다. 그가 혼잣말하고 있는 것을요. 그러면 그가 그를 들었는데 그가 혼잣말, 얘가 목적어고 혼잣말하고 있는 것은 목적 보호입니다. 그러면 나는 들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내용상으로는 이가 의미상의 주어 맞습니다. 그런데 형태상으로 타동사니까 뭐가 와야 돼요? 행위자가 목적어로 와야죠. 그래서 형태를 동명사의 규칙이 아니라
오형식 동사, 지각동사 규칙을 먼저 적용해서 타동사 목적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로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가 온 겁니다. 자, 들었다, heard. 과거 시제고 오형식 동사, 지각동사라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그가 그를 들은 거죠. 그를 사실은. 근데 이 목적어, 목적보호는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목적어가 행위자고 목적보호가 이제 동사, 동작을 나타냅니다. 동작.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혼잣말 하고 있는 것을 talking to himself. 주어가 he니까요. 주어가 아니라 이 행위자가 그죠. 그러니까 himself죠. talk to oneself 혼잣말하다. 혼잣말 하는 것을 하면 talk to himself인데 하고 있는 것을이니까 현재분사 talking to himself가 됩니다. 혼잣말 하고 있는 것을 talking to himself. 혼잣말 하는 것을 talk to himself. to talk to himself는 안 됩니다. to 부정사는 왜? 지각동사, 목적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못 옵니다. I heard him talking to himself. 얘를 his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동명사가 되니까 heard는 이게 뭐죠? 타동사에서 목적보호 자리에 동명사가 아니라 이게 뭐야? 현재 분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I heard him talking to himself. I heard him talking to himself. 입으로 익히세요. I heard him talking to himself. 나는 들었다. 그가 혼잣말 하고 있는 것을. I heard him talking to himself. 나는 누구도 그 건물을 떠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했다. 얘가 동사네요. 눈치를 채지 못했다. 눈치채지 못했다. 주어는 나는이죠. 누구도. 자, 누구도. 그다음 떠나고 있는 것을 이게 지금 현재 분사네요. 그 건물을 떠나고 있는 것을 living인데 the building 이게 현재 분사의 목적어네요. 눈치를 채지 못했다. did not notice. 과거 시제 부정. 지각동사. notice가 지각동사. 오형식 구조가 오는구나. 아셔야 돼요. 그럼 누구도 anyone. 이제 부정문이니까 anyone입니다. anyone. 긍정문이면 someone이고요. 또는 anybody 쓰셔도 돼요. anyone이나 anybody 붙여서 living이죠. 떠나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것을 하면 live인데 떠나고 있는 것을 living이요.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가 아니고 I did not notice anyone leaving the building. I did not notice anyone leaving the building. notice가 지각동사니까 anyone이 목적어, leaving은 목적보호에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요? 소유격이 모두 그냥 목적격이 옵니다. I did not notice anyone leaving the building. I did not notice anyone leaving the building. 자,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구분. 자, 동명사, 현재분사는 왜 구분해야 되냐? 두 개가 형태가 똑같습니다. 근데 동명사는 명사 역할, 해석이 뭐뭐 하는 것, 현재분사는 형용사 역할, 뭐뭐 하는 이죠. 그러면 위치가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헷갈리게 같은 위치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오는 경우. 품사가 다르니까 의미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같은 위치에 오는 경우 헷갈립니다. 그게 뭐예요? 위치만 보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논리적 판단이 필요하죠. 논리적 판단. 자, 동명사 명사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walking stick. 자, a walking stick. 자, 이거는 뭐냐면 지팡이인데요. 자, 걸어다니는 막대기가 아니죠. 스틱이 걸어다니는, 걷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고 걷는 데 쓰는 막대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죠. 자, 이거를 순서를 바꿔보면 합니다. A stick for walking. 하나의 막대기인데 걷는 것을 위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걷는 것을 위한 하나의 막대기 지팡이죠. 그래서 walking stick. 동명사일 경우는 동명사 앞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A walking stick. A walking stick. 만약에 읽는 것을 a walking stick. 그러면 걷는 막대기. 걷고 있는 막대기. 이거는 소설에나 나올 수 있겠죠. 소설에 만약에 stick. 물건을 의인화했을 때 그런 소설이면 걷고 있는 막대기 가능합니다. 이거 현재 분사로. 그러니까 내용은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A walking stick. A waiting room. A waiting room. 자, 이게 방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기다리는 데 쓰는 방.
a room for waiting, a room for waiting, a waiting room.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기실이죠. a waiting room, 대기실. 동명사입니다. 네, 현재 분사는 a sleeping beauty. 자, 얘가 현재 분사면 sleeping beauty, 잠자고 있는 미인이죠. 그렇죠? A beauty who is sleeping. 잠자고 있는 미니까 현재 분사고요. A waiting train. A waiting train. 자, train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차 누구를 승객이죠. A train that is waiting for passengers. A train that is waiting for passengers. 자, 현재 분사 형용사일 때는 명사랑 같이 쓰면 명사에 스트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a waiting train, a sleeping beauty.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 판단으로. 자, 지금까지 자, 일단은 동명사 중에서 보호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동명사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의 이메일 주소 여기다가 질문 넣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알고 있는 한 찾아서 또는 모르면 찾아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